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어제 FOMC 파월 연설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더더욱 확실해져 가는데 왜 비트코인이 지금 빠지고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ETF 자금이 안 들어와서 트럼프 후보가 약세라서 다 틀렸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ETF 자금 유출입이 현재 시점에선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팩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약세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면서 여론이 바뀌었다라는 기사들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백인 경찰이 흑인 여자 고등학생을 과잉 진압하면서 총으로 헤드샷을 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을 하면서 비트가 하락하고 있다. 친암호화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약세를 보이니 비트코인은 당연히 빠질 수도 있겠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정점을 달리고 있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우세하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고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조금 급부상했다. 이런 진짜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 뉴스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락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다. 곧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을 볼 수 있죠. 흑인에 이어서 여성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일 뿐입니다. 즉 추매할 타이밍, 곧 매수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찌라시 같은 뉴스들에 속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왜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때는 이미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였습니다. 근데 어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더욱더 확실시 되어가는 상황에 반등이 나올 못할 망정 계속해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이 미장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빠질 수가 있다. 경기 침체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산 시장으로 돈을 풉니다. 자, 근데 기대감에 오를 거라며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지금의 자금이 미장으로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빠지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시간 봉인데 일시적으로는 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7월 1일까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상승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한 되돌림이 필요하다.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해보더라도 이 숨고르기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들고 지금은 미장으로 흘렀지만 이 자금은 결국 다시 또 비트코인으로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8월 1일인데 역시나 8월 달은 저는 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이런 곳에서 신규 진입하거나 추매를 한다면 큰 반등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9월 18일에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이 기대감 때문에 9월까지는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막상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또 한 차례 눌릴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폭이 크게는 20%, 30%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어제 FOMC에서 파월 연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기 전에 제가 랭킹 뉴스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슈가 되는 소식과 비트코인 브리핑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기본적 분석부터 이런 도미넌스, 증시부터 파이어 차트, 히트맵, ETF 유출입 현황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낮에 꼭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자, 어제 파월이 연설한 것 중에 포인트가 거의 금리 인하는 확정이다. 하지만 추가 인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물가가 잡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물가를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연설에서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파월 발언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으나 이 8월 14일에 있을 또 CPI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예측은 한 2.9%, 2%대로 예측을 하면서 2.9%만 나와도 시장은 환호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8월 14일까지 조금 남았지만 이 기점인데 이게 어떻게 가던 간에 이렇게 가서 반등이 나오던 간에 동결로 나와서 급락한다면 이때는 또 한 번의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 오지 않을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결되면 어디까지 빠지고 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런 자리들이 온다면 61에서 한 62K 부근에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뒤통수 칠 가능성도 있는 게 뭐냐면 최근 유로존 물가가 2.6%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측을 2.9%로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3%로 CPI 지수가 유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전쟁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지금 상승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곧 물가의 상승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8월 14일 CPI에는 예상치 부합 또는 이전과 동결 아니면 최악에는 0.1%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잡아야 되는 타이밍일 뿐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 0.2%또 크게 상회한다면 9월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가겠지만 0.1%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줄 만한 예상치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뿐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ETF 자금 유출이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비트도 같이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미비하죠. 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에 얼마가 들어올까요? 자, 그것을 보려면 이 미국의 S&P 500 ETF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죠. 자, 89년 9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이 S&P 추종 ETF가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자, 들어온 자금이 각각 한 600조에서 평균 많으면 한 700조 정도 되거든요. 자, 우리한테 익숙한 iShares 이 블랙록도 6조 원대입니다. 자, 30년 동안 600조 원이 들어왔죠. 지금은 이 현물 ETF에 이 블랙록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원화로 한 27조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수준입니다. ETF 역사상 굉장히 빠른 수준인데 600조가 들어오려면 이 정도 속도로 봤을 때 S&P 500은 30년이 걸렸지만 비트코인은 10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엄청나게 빨라도 5년 이상 돼야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ETF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이거 하나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런 큰 돈들이 다 들어오려면 적어도 5년에서는 10년은 걸린다는 거죠. 이미 ETF 승인이 됐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ETF 자금 하나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팩트만 보셔야 됩니다.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로만 우려먹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지금 제가 말한 게 거의 다거든요. 이 자산시장은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팩트고 매일매일 자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이게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냥 후재이고 근데 스윙이나 단타를 칠 때 이게 필요할까요? 어차피 이 자료들은 후행성인데 즉각 올라오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하루 늦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도 텔레그램방에 이 자료들을 공유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분 좋으니까 한 번씩 보는 거고 빠져나갈 때도 있고 크게 빠져나갈 때도 있고 한 거죠. 이 유출입도 똑같이 우상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너무 ETF 자금 이거 하나로 우려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계셔도 궁금하지 않으실 겁니다. 좀 넓게 바라보자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의회에서 러시아 기업이 암호화폐 결제하는 걸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마냥 결제가 됐다고 좋아하는데 참 이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작정 호재라고만 생각하면 바보거든요. 자, 올해 6월 미국은 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랑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관련 알트 재단이나 그런 코인들은 조사받고 이것은 악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완전 끝나야 그나마 이게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단순히 암호화폐 결제 허용 이 단어만 보면은 호재처럼 보이지만 이 국제 정치와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금융 제재는 이 계좌 동결과 엮여있기 때문에 알트 보유 지갑들도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호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결제 허용했으니 이것은 호재다 라고 여러분들께 선동하는 것들은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겉만 보고 이 속은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걸로 희망파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단어만 놓고 보지 말고 이 속내를 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러시아 기업이 암호화폐 결제하는 걸 통과시켰다. 이런 발표는 호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1일 활성 주소수입니다. 자, 2분기 동안 이렇게 16% 정도 감소했고 지금도 서서히 조금 감소 중이긴 합니다. 이 뜻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와 이 네트워크 활동이 줄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인하가 더욱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크게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즉 이 8월 14일 이 CPI 발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까지는 조금 잠잠할 수도 있다. 뭐 오르더라도 조금 더 이 아래쪽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보고 반등할지 뭐 횡보할지 이때는 그때 가봐야 그때 분위기 보고 경제 분위기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겠죠. 비트코인은 이런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맞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추세선에서 비비고 있는데 한 차례 올라온다 한들 이런 구간에서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4시간 확정봉을 보고 양봉이 뜬다면 이런 곳에서 롱을 한번 잡아보시고 이런 곳에서 절반 익절을 하면 되겠죠. 더 가면 땡큐, 떨어진다면 본전에서 나오시면 되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떨어진다면 또 한번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락 추세가 닿았을 때 매수 이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는 타이밍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무서우신 분들은 관망하시면 되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추매할 타이밍을 재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53K는 최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 오지 않는 이상 추매는 굳이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한 61에서 한 62K 사이거든요. 왜 이 구간이냐면 간단하게만 봐도 이 하락분의 피보나치 0.5 구간 정도가 됩니다. 지금 딱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0.5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1에서 62 사이는 충분히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담아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 상승분의 되돌림이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든 더 떨어져도 다시 재차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나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도가 변형되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관점 같은 것들 공유해드리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OMC에서 뭐 실시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도 해드릴 수 있는데 어제는 안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의미가 있을 땐 저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실시간으로 5분봉으로 막 줄 그어주고 브리핑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떠들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돈 버는 사람들 못 봤고 실속 있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저는 팩트만 전달하면서 제 관점 공유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느라 좀 버거운데 여러분들이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